5주차 두 번째 낭만주 영시 19세기 후반부 시인들 공부를 조금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부는 바로 앞전에 있는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들의 기법이라든가 상상력 같은 걸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또 굉장히 팽창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위상이 커지죠.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의 시인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과학적 발전, 뭐 그다음 종교적인 어떤 새로운 관점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를 우리가 19세기 후반부의 시대라 하고 이 빅토리안 에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센스 오브 컨피던스라 표현합니다. 센스 오브 컨피던스가 뭡니까? 자신감 넘치는 거죠. 뭔가 다 확실한 어떤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래서, 자신감, 확신감, 이런 걸 다 갖고 있었는 반면에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참 재밌는 현상인데, 그 시대가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들은 그 시대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많이 녹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ictorian society stood as firm as a rock in its belief in its own rightness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정당성, rightness는 정당함, 정당성에 대한 그 믿음에 아주 견고한 돌처럼 견고하게끔 빅토리안 소사이어티가 세워져 있다고 보지만 실제 작품 안에서는 작가들의 불안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The Time of Optimism and Expansion이라는 즉 겉보기에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낙관적이면서도 팽창의 시대였고, 그 다음 respectability라는 뜻은 뭐냐면 체면, 그 다음에 예의를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의 인간이 그전에는 별개의 어떤 독특한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찰스 다윈의 The Origin of Species에서는 그냥 진화 과정에서 원숭이에서 변화된, 진화된 그런 존재라고까지 나오는 과학적 발전으로 인해서 아까 과학적인 거로 인해서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종교 간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작가들이 어떤 주제로 작품을 썼느냐는 거 좀 중요한데요. 좀 저한테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니스는 이러한 주제를 썼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거의 주제는 비슷합니다. 어떤 기법으로 이렇게 보느냐, 어떤 기법으로 썼느냐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상 거의 작가들은 거의 주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요. 자, 보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에 이게 로우드까지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테니슨이 굉장히 his influence in his own time was immense입니다. 그의 어떤 영향력은 아주 엄청났던 거죠. 작품 몇 가지를 하면서 이 작품 개개의 어떤 그 주제라기보다도 문학 전반에 이런 주제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미모리엄이란 작품에서 Elegy for his friend Hallam, 예, 그의 친구에 대한 그 안타까운 이런 엘러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시죠.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Discussion of Death and the Sorrow for the Loss of a Friend죠. 친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죽음에 관한 거. 이 시의 주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영미 시를 공부하면 특히 이제 블랙도 우리가 보셨죠. 굉장히 그 기독교 사상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도 Expression of Wild Love of God and Man, 예,
그 인간과 신의 어떤 아주 넓은 폭넓은 넓디 넓은 사랑에 대한 표현 같은 거 쓰고요. 그 다음 retrospect of life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death and immortality 예, 불멸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작품 속에 많이 그려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터스 이스터라는 작품이 포임 온, 이 온은 about의 뜻이 있죠. Wandering of Ulysses and Man 그 부하죠. 그러니까 이 작품 로러스 이스터즈라는 작품에서는 율리시스 작품을 갖고 그에 대한 작품. 그러니까 테니슨을 보면은 과거의 작가들에 대한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자, 테니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저번에 그 트래디션 앤드 인디비주얼 탤런트라는 T.S. 엘리엇의 저 에세이 잠깐 저랑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작품을 갖고 재창조하고 다시 또 각색함으로써 우리의 작품 세계를 이끄는 게 바로 시인이라고 T.S. 엘리엇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에 대한 고찰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거에 굉장히 테니스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dols of the King 블랭크 버스가 나오네요. A borrowed work from Mallory's Motted Arthur in blank verse입니다. 자, Motted Arthur는 사실상 시가 아니라 프로스 산문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Idols of Kings에서 이 킹은 아더왕을 얘기하겠죠. 작품을 빌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thurian Legend, 즉 아더왕 전설, 라운드 테이블 이야기를 있고요. Death of the Other Knights, 다른 기사의 죽음 같은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물론 여기는 친구 죽음에 대한 그 슬픔 또는 그 죽음에 대한 그 자체의 고찰이었다면 이 작품, 또 이 작품, 베켓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베켓은 그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한번 언급됐습니다. 초서 작품에서 그 캔터베리 테일즈가 사실은 그 베켓의 무덤이 있는 그 캔터베리 캐세드럴로 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켓 신부래야 되나요? 그 성직자에 대한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플레이죠. 즉 언극입니다. On the subject of the quarrel between King Henry the Second and Thomas of Becket이 나옵니다. 결국 킹 헨리 더 세컨드가 토마스 오브 베켓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Who murdered at Canterbury 나왔죠. 11,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즉 캔터베리 테일즈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o is murdered가 맞겠죠 더. 자, 그다음 또 캔터베리 테일즈에 있는 작품이죠. 초서 작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Murder in the Cathedral이라는 작품은 T.S. 엘리엇이 나중에 또 작품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이거는 물론 테니슨 작품이 아니라 T.S. 엘리엇 작품인데 똑같은 작품을 20세기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 플레이인데 이것도 플레이인데 시극이죠. 시로 쓴 시 형태의 플레이로 T.S. 엘리엇이 바로 비슷한 이야기인 Murder in the Cathedral이라는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T.S. 엘리엇이 바로 항무지와 연결이 되는데 그걸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세상을 항무지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게 항무지라고 바라봤냐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캐세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는. 하지만 캐세드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인 캐세드랄에서 인간은 아무 양심적 거리낌 없이
이렇게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항무지다라고 또 T.S. 엘리슨 또 이 작품 속에다가 지금 20세기의 항무지 상황 그리고 항무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 속에 그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작가로는 로버트 브라우닝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 브라우닝의 작품은 뭐냐면은 intellect was more important than the music. 즉, 시에 있어서 음악성보다는 지적인 것을 그 안에 작품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interest in the complex study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나중에 이제 아주 좀 이상한 이야기인 My Last Duchess라는 거. 나의 마지막 공작 부인 또는 나의 죽은 공작 부인,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작품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그 심도 있는 컴플렉스 스터디에 관심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가의 또 큰 특징은 시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드라마틱 materials, 시적인 어떤 재료를 갖고 오는 거 좋아했었고, unusual knowledge of words, 시 단어가 조금 우리가 쓰지 않는 어떤 지적인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또는 bold ways입니다. 굉장히 좀 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센텐스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대담한 방식으로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드라마틱 모노로그라는 그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시가 독백처럼 나오는 거죠. 독백, 모노로그라는 게 독백. 바로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드라마틱 모노로그의 기법을 가장 많이 쓴 게 My Last Duchess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얘기는 이거 피파 패스트라는 작품인데요. 오브 하멜린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멜린이라는 그 도시명이겠죠.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피리 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데려가는 그 유명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드는 얼룩무늬, 파이퍼는 얼룩무늬를 한 파이퍼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하멜론은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하멜론의 얼룩무늬 옷을 입은 피리 부는 사람 이렇게 하는 뜻이 됩니다. 자, describe the removal of rat from the city by a musician. 자, 아까 이 도시로부터 쥐들을 제거하는 이야기인데요. 그의 뮤직이 lead them away. 즉, 이 them은 let겠죠. 이걸 없애버리는 거. 몰고 가서 지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돈을 안 줬어요. There is some difficulty when he goes for his agreed pay. 즉 그가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가 내가 받고자 한 돈에서 받을 때가 됐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thousand guilders. 이게 요 대표적으로 길더즈는 영국의 화폐 단위가 아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저기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영국 작품 속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ake 5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1000을 주기로 했었는데 5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so he leads the children away like the rats입니다. And they all disappear into a hill. 즉 언덕 너머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거죠. 드라마틱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독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모노로그라는 작품을 많이 쓰고요. 드라마틱 모노로그를 굉장히 많이 잘 썼던 작가가 바로 T.S. 엘리엇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은 아까 로버트 브라우닝의
그 부인이라 해야 되나요? 연상 부인입니다. 엄청나게 둘의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퍼시 비시 셸리와 메리 셸리가 하나의 커플이었다면 어쨌거나 두 분 사랑했고 뮤터빌리티에서는 다 덧없이 다 사랑도 다 없어지더라고 또 뭐 고백됐지만 어쨌거나 둘은 사랑했던 사이였고요. 마찬가지 로버트 브라운이랑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도 굉장히 또 유명한 커플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How do I love thee 하면서 작품을 썼습니다. 끝까지 잘 살았던 커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리 셸리 쪽보다는요. 자, 매튜 아놀드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제일 유명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매튜 아놀드는 굉장히 귀족 집안 자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첫 번째 he was weighed down입니다. 굉장히 본인이 태생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무게감을 엄청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By problem of his time and much of his work is sad. 즉 자기가 살던 시대의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무게를 갖고 있었고 문제의식을 가졌던 작가이고요. 그의 작품이 굉장히 슬픈 작품, 무게감이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자, was unable to find rest. 그래서 그의 작품 안에서는 뭔가 안식 같은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 dedication to serious work. 예, moral honestness. 예, a career of public service. 이런 것에 대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거, 뭔가를 헌신하고자 했던 심각하고 무게감 있는 작품이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진지함이라든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내가 사회에다가 어떤 공헌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작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dmired Wordsworth's calmness. 예, 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작가는 매튜 아놀드한테 있어서는 윌리엄 워즈워스입니다. calmness, 고요함, memorial verse라든가. 그래서 a lament for his death. he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워즈워스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seus라는 작품이 lament for his friend Arthur Hugh Clough라 해가지고 또 유명한 작가에 대한 거고 제가 5번째 Arthur Hugh Clough라는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9세기 말까지 작품이었고요. 작가들이었고요. 좀 뭐 매튜 아놀드나 브라운이나 또는 테니슨 작품을 봤을 때 대표 작가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확신의 시대고 낙관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가의 작품 색채는 어둠이었고 진지함이 있었고 예, 그렇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어서 20세기 한번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